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40여일 만에 203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기관들 IT 종목들 중점적으로 매수해주면서 우리 시장 상승세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어제 다시 한번 하락폭 나타냈는데요. 623포인트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로 주도주 없이 테마주들만이 움직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여러 가지 이슈들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8월 취업자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용 개선은 의미 있는 변화다. 정책 효과에도 상당 부분 기인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움직일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재 부품 글로벌 R&D와 해외 M&A에 3년간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연 오늘 우리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 탈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상황 그리고 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축과 국력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현재 이제 9월 중순으로 가고 있죠. 이제 추석이 지나면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16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 이 3분기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부터는 서서히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개선 기대가 되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슈피겐코리아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이 스마트폰 케이스를 비롯해서 이런 차량용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죠. 동사 3분기 예상 매출액 최근 나온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772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15.6%, 전 분기 대비 20.7%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25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7.4%, 전 분기 대비는 무려 44.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예상에는 3분기가 바로 성수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이미 나왔고 오늘 새벽에 아이폰 11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판매를 시작할 것이고요. 아마존 미국 내에서 갤럭시 노트 10 신규 케이스 관련 매출 순위 1위에서 5위까지가 다 슈피겐 브랜드가 차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드린 아이폰 11 역시 신제품이 나오면 역시 슈피겐 코리아 케이스 매출 확대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마존이 이제 인도도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아마존 인도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인도 1위 전자상거래 업체가 바로 플립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도 동사의 제품이 이제 납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분기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우호적이죠. 2분기에는 이제 1,150원대였는데 이제 3분기에는 최근에는 1,190원으로 떨어졌습니다만 거의 최근 두 달간은 이제 1,200원 이상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동사 달러 베이스로 환율 여건도 역시 우호적이다라는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아마존에서 주로 많이 팔고 있는데요.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경쟁 회사가 있겠죠. 이 미국 내 주요 경쟁사가 대부분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요. 이게 제품을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관세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은 관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 경쟁력 역시 동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3분기 성수기 시즌이다.
두 번째, 환율이 우호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 경쟁사들이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나오고 있는 이 관세, 부과에 자유롭지 못하면서 동사가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 이 세 가지의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75,000원, 손절란 51,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훈 본부장 그리고 제비소프트 투자전략부 홍성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청훈 본부장의 순위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코리아 오토글라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2.03%, 그리고 4위에는 LS 산전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1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4%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3위와 2위의 종목들은 모두 목표가가 터치가 됐는데요. 더고전자는 17%, 써니전자는 26%, 그리고 1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이어서 홍정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지난주에 첫 출연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밖에 없는데 두 가지 종목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비츠로테크는 0.74%, 1위에는 SCI 평가정보 1.86%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김재성 팀장의 선익시스템 17.9%, 7위에는 이청훈 본부장의 더고전자 17.95%, 그리고 6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원익큐브 2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5위와 4위 모두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하체기위원회 한양디지텍이 5위권 23.57%, 그리고 4위에는 써니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2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이청훈 본부장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차동환차장의 컬러레이 올라와 있습니다. 40.14%, 1위에는 여전히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40.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께서 써니전자를 9월 4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목표가 4,120원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추천한 이후 이번 주였죠. 월요일에 장중이 27%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되었죠. 그와 함께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서 써니전자 관련된 알랩이라든지 안철수 관련 테마 종목들이 모두 좋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우선 어제 고가죠. 4,330원. 해당 가격을 제가 2차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 해당 가격대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출연하셨던 홍성민 팀장님께서 SCI 평가 정보를 지난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2%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CI 평가 정보는 이제 추천일 이후 이제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는 이제 최근 이제 금융 당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법제화 추진 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기대감에 상승하였으며, 현재는 이제 국내 대부분의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신규 회원 그리고 신규 계좌가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이제 법제화가 진행이 된다면 신규 회원 그리고 신규 계좌가 이제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신규 자금 유입 등으로 S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SCI 평가 정보는 충분히 수혜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은 계속 62평과 이제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잘 받는 모습이며, 전주에 말씀드린 목표가와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홀딩하시는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내일부터 추석이 시작이 되고요. 또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 이 볼턴을 경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는 시장에는 친화적인 요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돼서 오늘 시장에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해당 관련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경협주인데 볼턴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강경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완화되는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의 경협주들이 모두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북한을 예전 중국과 비교해서 일정 부분 자신들의 품으로 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기를 들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경협주들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얻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긴축 정책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요구하고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것을 상당 부분 원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재임이라든지 투표율을 개선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지지해왔던 볼턴 의장이 사실상 퇴임을 함에 따라 미 정부는 물론이고 미 증시가 한편으로 랠리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요건을 조금 더 추가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도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임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번 주에 움직임이 크게 없었죠. 그런데 어제 장 마감을 앞두고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매우 크게 유입되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있는 이러한 이슈를 토대로 한편으로 오늘 장이 특별한 변동성이 없다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장 초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된다면 추석을 앞두고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9월 11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은 9월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증시에 미칠 악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단기 반등세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어제 움직였던 남북 경협주와 관련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보좌관을 경질하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증권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시장 친화적인 요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나란히 상승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0.5% 상승세 47,25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관들도 함께 매수세 나타냈는데요. SK하이닉스 오늘 단숨에 1% 가깝게 뛰면서 83,7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전이 현재까지 움직임 포착되고 있지 않고요.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도 현재는 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0.6%의 상승세에 뛵니다. 오늘 25만 원대 현재 회복이 되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모비스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 여러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화학은 오늘도 약세 이어갑니다. 약보합권 32만 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1% 가깝게 뛰면서 16만 6,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 시장의 트럭시마 매출에 대한 조기 반영에 대해서 기대감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 9위권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어제 다시 한번 급등세 나타내면서 124만 원대에서 126만 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127만 원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6% 갭상승 출발하면서요. 12포인트를 올려냈습니다. 어제 40여일 만에 2030포인트를 회복했는데 오늘 단숨에 204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46% 상승세 626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대부분 흐름은 좋습니다. 헬릭스미스 3%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좀 급락세를 이어왔는데 오늘은 다시 18만 원대 회복하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 헬스케어도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의 트루시마 매출 조기 반영이 기대된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6만 5천 원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CJ E&M 강보합권 그리고 KMW 오늘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다시 6만 8천 원대에서 6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펄어비스 0.05%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어제 20만 원 선 다시 깨졌는데 현재는 19만 6,500원 선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넘게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대부분 잘 갑니다. 메디톡스, 휴젤 모두 다 1%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7만 원대 장중에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움직이 포착되고 있지 않고 SK 머티리얼즈가 9위권까지 빠졌고요. HLB 여전히 약세 이어갑니다. 2% 하락세 4만 4천 원대 이탈되고 4만 3,800원에 현재 시장 출발합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S오일입니다. 동사는 석유 제품, 윤활유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유업체입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생산 정유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의 인지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약세가 이어졌죠. 이에 따라 동사의 주가와 실적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을 다시 한번 회복하였고 경기 상황 또한 조금씩 특히 미 증시와 미 경기가 소폭 개선되는 가운데 원유에 대한 수요 증가가 결국 원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 유류세 인하가 8월 말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평균적으로 23원 올랐고 오핀에서 따르면 평균 1,516원 90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 종료라고 하는 점에 따른 수혜를 동사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실적 전망 또한 매우 밝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9,029억 원 수준인데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해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약세가 결국에는 기저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S오일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매우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이 종목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3월이었죠. 약간의 갭이 있는 구간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3월에 약간의 갭을 오늘 완전히 메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이제 이탈만 하지 않으면 바로 위에 있는 241선이죠.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다라는 것. 이 장기 이평선만 돌파하면 결국에는 시세는 나오게 될 겁니다. 목표 가격을 11만원, 손절가를 9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방입니다. 동방은 주요 항만, 물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해상 운송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타 컨테이너 터미널, 물류센터 등을 운영함에 따라 동방그룹 자체에 현재 국내 계열사 1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첫째 수상이고 두 번째가 육상, 마지막이 해상입니다. 동사의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씩 시장 점유율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또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점이 아무래도 동사에 대한 주요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매 사이트 누구나 알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쿠팡이죠. 쿠팡과 물류 전담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이에 따라 쿠팡이 아마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앞으로 제공하게 된다면 물류 창고 활용을 최대한 높여서 실적에 따른 개선세는 결국에는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이 600억 원 수준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과정이라는 점. 8월 저점 대비 주가가 불과 1개월 만에 약 20% 수준의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강한 지지선이 있는 대략 175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반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을 209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16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홍성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구형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구형테크는 이제 1989년에 이제 자동차 부품 생산을 주업으로 설립이 되었으며 2000년 12월 상호를 이제 주식회사 구형에서 주식회사 구형테크로 변경하였습니다. 1000여 종의 이상의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이제 프로그레시브 이제 금형 및 트랜스퍼 자동화 공정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및 미국 현지 법인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동사와 미국의 현대차 및 현지 협력 업체에 납품 중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GM, 크라이슬러가 있겠습니다. 구형테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자동차 엔진 및 트랜스미션 샤시 부품을 프레스에서부터 용점, 표면 전착 도장 조립에 이르기까지 라인업 공정의 엄격한 품질 보증 체제를 통하여 생산된 완성된 부품을 공급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구형테크는 이제 최고의 기술 개발, 최상의 품질, 최고의 기능성을 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 인류의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진취적, 합리적인 사고로 21세기 다국적 경쟁 시대에 준비된 선진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거를 목표로 하여 앞으로 이제 젊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형테크는 이제 자동차 관련 섹터로 최근 8월 28일 현대차 이제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 도출 소식에 상승을 하였으며 정부의 수소차 관련 이슈로 급부상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수소차 친환경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소차가 1000km 주행에 성공하였으며 또한 이제 세계 최초로 국회 수소 충전소를 개소하는 등 이제 미래 자동차에 대한 정부 사업이 뚜렷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충분한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최대 주주 지분이 이제 46%, 유동 주식수 약 1,150만 주, 그리고 3년 연속 흑자 기록으로 재무 상태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이제 1월 21일 신고가를 기록 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증시의 폭락으로 이제 8월 6일 신저가를 기록한 모습인데 최근 이제 22평의 지지를 잘 받는 모습이며 2평을 수령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겠습니다. 패턴상 이제 역회대한 숄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패턴이 이제 완성된 이후에는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14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6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르비텍은 이제 연구 및 개발을 통한 핵심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비파괴 기술 검사 등을 목적으로 이제 1991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설립 이후에는 이제 단연간 꾸준한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으며 종합기술 검사 서비스 업체를 지향하며 주요 국가 기관 산업 관련 용역 수행 등 최근 이제 괄목할 만한 이제 성과를 이루어내며 제2의 이제 도약점에 향하여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201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동사는 이제 영업 부문은 이제 원자력 사업 본부, ISI 사업 본부, 항공 사업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ISI 이제 사업 본부는 원자력 발전 설비, 그리고 가동 전중 검사 및 비파괴 기술 검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모습입니다. 원자력 사업 분야는 우리나라 이제 정부 주도로 1978년에 고리 1호기에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이제 21번째로 원자력 발전 보유국으로 원자력 발전 시대가 개막이 되었으며 현재는 이제 세계 6위의 원자력 국가로 원자력 발전 국가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사선 이제 관련 산업은 소재 뭐 성능 개선, 신물질 개발, 그리고 이제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에 이용이 되고 있으며 동산업의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에 대한 이제 성장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르비텍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 섹터로 이제 440조 원자력 시설 해체 핵심 기술 실용화를 위한 업체로 선정이 되었으며 또한 이제 수소차 테마주 그리고 전기차 테마주 연관된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이슈로는 일본 후쿠시마 바닷물이 무려 128만 톤이라는 상당한 양이 한국에 방류가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북한 방사능, 그러니까 우라늄 공장에서 방출된 방사능이 서해안에 유입이 되었다는 소식에 좀 많이 최근 방사능 관련주들이 이슈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사능이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방사능 측정기 생산과 방사능 이제 관리 기술, 방사성 물질 처리 주력으로 이제 사업하고 있는 오르비스의 이제 주가 상승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에 33.83% 증가한 모습이며 영업이익은 101.71%,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69.91% 증가한 모습으로 재무 상태에 아주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이제 8월 6일 신저가를 기록 후에 이제 주가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에도 개인의 물량이 이제 줄어든 모습, 그리고 반면 개인의 물량을 외인이 받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기술적 분석 시 이제 스토캐스틱 파동 에너지가 아직 상승 파동 에너지가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6,345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원 이탈 시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텔콘 RF 제약입니다. 엠마우스가 나스닥 퇴출 소식에 현재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철호 보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시점에서라도 빨리 해당 종목을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불과 한 3분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오늘 주가가 한 마이너스 4%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5%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텔콘 RF 제약이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엠마우스 라이프 사이언스의 나스닥 상장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급락에 나오는데 동사의 최대 주주란 말이에요.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그런데 소유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첫 번째가 직접 금융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영미식 자본주의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상품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 간접금융이죠. 대출을 토대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나스닥 상장이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동사가 추후에 얻을 수 있는 자금 조달력이 모두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모두 잃게 됩니다. 그와 함께 최대 주주인 미국 엠마우스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업의 지분율이 지금 9% 정도 수준인데, 이 기업이 지금 9% 정도의 지분율을 잃게 된다면 추후에 과연 이 기업을 누가 인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때까지 시장은 해당 종목은 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든지 기타 감자만큼 매우 좋지 않은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가급적 현 시점에서라도 정리해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나라인데요.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에 대해서 직접 부정하고 나면서 이후부터 계속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소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 부인에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가 먼저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주가 흐름이 이제 8월 29일 이제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22평의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이제 금일 이제 다시 어떠한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현재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굉장히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시 이제 스토캐스틱 이제 파동 에너지가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정리하시는 게 옳다고 보고 있으며 뭐 수급 상황도 개인의 보유 비중이 많아서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 상태를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지속 및 적자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일부 물량 정산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이제 22평 라인인 2,415원 비중을 이제 2,415원에 이제 어느 정도 지켜준다면 홀딩 하시는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JB소프트 투자전략부 홍성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 덕산 네오룩스를 8월 30일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2,000원 터치를 했는데요.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 쪽에서의 그 협력사이기 때문에 삼성에도 또 OLED 투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을 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온 후에 다시 한번 재차 또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를 좀 대응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건 좋겠고, 만약 단기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하시면은 어제 5일선을 살짝 좀 거쳤던 부분도 오늘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서는 동국 RNS를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동국 RNS 같은 경우는 동국산업의 계열사인 회사로서 제강용 내화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내화물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나되기 어려운 비금속 세라믹 재료를 좀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이제 종속회사 쪽에서는 이제 금화철강이라는 철강 사업을 또 강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자회사인 또 동현 S&T가 15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국책사업으로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 공장 고도화 기술 개발 사업인데, 이게 또 16년 2월에 스마트 공장 수진단 솔루션 공급 기업으로서 선정이 되면서 이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로 연관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설계라든가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생산 전체 과정을 ICT죠. 정보통신기술로 적용해서 생산성이라든가 품질,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진행 공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물리 시스템 등을 통해서 공장 내에서의 그 장비라든가 부품들의 연결이라든가 상호 소통하는 체계를 해서 그래서 최소 비용과 최소 시간을 통해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방열 소재인 나노세라믹 하이브리드 필러를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2015년도였어요. 2015년도에 고효율 절연성 나노 복합 방역 접착 필름 상용화에 따른 국제 가제로서의 이제 수행 업체로서 이제 선택이 됐었는데, 이게 작년에 개발이 끝났었습니다. 그러면서 7월 달에 일본 쪽에서의 소재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관련해서 이제 부각이 됐던 부분에서 당분간은 일본하고 관계가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재뿐만 아니라 또 어제 오늘 좀 뉴스 쪽에서 이제 또 관제탑 비행기 쪽, 항로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듯이 계속해서 일본과의 마찰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북미 간의 그 실무 협상 재개 좀 기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어제 밤에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인데 존 볼턴 국가 안보 기관이 좀 해임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강력한 매파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북한하고 실무 협상에서 좀 유연하게 대응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이제 동국 RNS 쪽이 이제 자원 개발 쪽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금화철강의 강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뇌화물 쪽으로 인해서의 자원 개발 쪽으로 연관이 되면서 북한산업도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후임으로서 폭스뉴스 해설자인 더글러스 맥그리거 애비역 대리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과 만약 이분이 이제 오신다면 국가안보보좌관 오신다면 좀 유화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그런 조금 친한 한국적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보면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년 배당 80원을 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동국 RNS를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54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6% 상승하면서 2044선에서 움직입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이 고가입니다. 일단 9시 4분경에 2049선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조금 빠지면서 43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수급 보시면요. 오늘 기관이 대량 매수해주면서 시장 상승세 이끕니다. 5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지만 외국인의 매도폭은 크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 약세 제외한 것과 약세 전환이 됐는데요. SK하이닉스 현재 82,9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83,000원대 이탈했지만 약세 약보합권에서 그치고요. 삼성전자 0.4% 강보합권,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39% 상승세 12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다시 1%대 강세 나타내면서요. 152,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이커머스와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안 리포트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0.6% 하락하면서 247,500원에 거래됩니다. 이 장 초반에는 25만 원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강보합권, 셀트리온 오늘 1%대 강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상승세와 함께 이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1% 가깝게 상승합니다. 42,6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최근 기간이 20거래 연속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0.39% 상승하면서 127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은 0.3%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이 코스닥은 626포인트에서 시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조금 빠지면서 25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네, 오늘 개인만이 매수합니다. 15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매도하지만 매도폭은 크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끕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시장에서 트룩시마 매출 조기 반영이 기대된다는 이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오늘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 가깝게 상승하면서 47,000원대까지 올랐고요.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18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18만 3천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헬릭스미스는요, 주주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임상 시험 3상이 종료되고 데이터베이스 럭업이 완료가 됐다, 이렇게 오늘 밝히면서 현재 강세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J ENM은 강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0.2% 상승하면서 19만 7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도 오늘 마찬가지로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요, 이 보톡스가 중국 판매 허가가 올 4,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 시장의 기대감 나오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36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휴젤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37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HLB가 3%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46,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하면서 1,1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9월 2일에 저가 매수로 현대 일렉트릭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15% 넘게 기록을 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현대 일렉트릭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서 이제 거의 바닥을 확인했다. 그 바닥을 확인한 거는 뭐 올라가는 일밖에 없는 거죠. 옆으로 뭐 조정 내지는 상승인데 충분히 그동안의 어떤 투매라든가 하락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증자와 관련해서 주가의 희석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이슈가 많았는데 그 우리가 뭐 주가의 상승은 뭐니 해도 하나의 가장 큰 호재는 또 많이 빠졌다는 거죠.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으면은 주가의 생리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 바로 현대 일렉트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회사가 분할 상장을 한 이후로 여러 뭐 비용을 상각을 하고 그리고 증자를 통하고 또 유상이나 무상을 통해서 회사의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 이런 과정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주가도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주가의 조정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일렉트릭 부분에 대해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그 유망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뭐 전력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그 ESS 발전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지만 이 당사의 해당 사항이 적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도 이제 해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일단은 악재가 많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놓여 있는 그런 흐름은 지금 일단 상승 국면에 그러니까 회복 국면에 있다고 봐야죠. 아직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부분에 2만 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가격대가 뭐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새로 이제 분할의 이슈가 있는 분할 재상장의 이슈가 있는 한번 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산하면은 배당 수익률의 가장 큰 종목,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하느니 두산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훨씬 많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일 때, 뭐 투매가 나올 때 산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한 8%에서 10%까지의 뭐 안정적인 수익을 연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이슈 10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두산은 존속하고 또 두산 솔로스하고 두산 퓨얼셀을 이제 분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총 1조 9천억이 그런 분할 재상장한 다음에 세 개의 시가총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은 레포트도 있겠지만 2조 4천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하나 이슈하고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 이제 5% 이상대 이제 기대되는 거 이런 부분인데 두산은 분할 재상장하면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두산 솔루스가 지금 시가총액 930억 그리고 두산 피얼셀이 1193억 이렇게 이제 상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종목은 한 200에서 300%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다면은 두산이 현재 갖고 있는 가격에 매도를 하고 두산 솔루스하고 두산 퓨어셀을 갖고 있었다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한번 분할 전에 주가가 하락 시에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 과거에 방금 전에 리뷰했던 현대중공업이 분할 재상장하고 난 다음에 하염없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분할 재상장하고 난 다음에 존속 기업은 매도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새로 상장하는 거는 일정 정도의 그 첫날부터 수익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고 나서 한계에 도달하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 두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아주 한번 좋은 어떤 투자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요번에 이제 올라가면서 쫓아보면은 큰 의미가 없고 하락 시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이런 그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은 한 10만 원대 정도 매수는 좋고요. 뭐 그렇게 빠지지 않고 횡보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높여서 현재가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고요. 뭐 단기간에 또 그거 이슈에서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매도도 괜찮고 그래서 목표가는 한 12만 원 잡아본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분할 재상장까지 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두산은 재상장하고 난 다음에 일정 정도에서 바로 그냥 매각하는 거 즉시 매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드리면서 뭐 분할 상장 후 즉시 매각 이렇게 이제 한번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반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미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자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반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추석 연휴 전날인데요. 어제도 개인들 매수 수급이 좀 강하게 붙으면서 좀 약세였죠. 오늘도 개인들 매수세가 또 들어오네요. 오늘도 오후장은 그렇게 크게 재미없을 겁니다. 재미없을 거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현금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마무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남북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유자들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설프게 단타 치러 단기 매매하러 매수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희소식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강한 압박 기조를 유지했었던 2차 북미회담도 볼턴 때문에 조금 삐걱거렸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경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남북 경협주에 대한 어떤 스탠스 변화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시기적으로 타이밍은 추석 이후에 또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멘트들 교류의 어떤 접합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탄생이 됐을 때 타이밍을 잡아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보유자들의 몫이고 저 위에서 마이너스 크게 나신 분들이 반등을 기다리면서 희소식을 기다리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기 전에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들어왔는데 중국이 미국과 다음 달에 이제 무역 협상을 하죠. 10월 1일부터 하는데 무역 협상 전에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추가 구매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또 다른 악재가 탄생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추석 이후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기대치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어떤 북미 협상에 대한 또 기대치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연휴 이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 시간 왜곡으로 끌고 가면서 지수를 좀 누를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맞고요. 어설프게 단기 트레이딩하러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G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계속 고점 정확하게 찍어드렸고 입절가 관리 잘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KMW 한번 볼게요. KMW 보시면은 어제 이 시간대 양봉은 함부로 매수하시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봉 마감됐죠. 지금도 음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KMW가 이대로 끝날 것이냐? 끝나는 건 아니죠. 장기 성장 중에 눌림목이 들어가는 것인데 탈출을 했던 물량을 언제 다시 볼 것이냐라는 관점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미 입절가 제시했던 사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눌림목 저점 매수를 노릴 건데 추석 연휴 이제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65,000원 라인대에서부터 이제 올라오고 있죠. 65,000원 밴드 아래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매수가 만약에 다음 주 추석에 딱 들어왔을 때 65,000원권을 터치해준다면 저는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구간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G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흔들리는 구간들은 현금 확보가 돼 있는 분들에게는 저점 매수 찬스가 될 거기 때문에 5G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시고요. 예컨대 먼저 크게 밀렸던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눌림목이 쭉 들어가고 있죠. 아마 이 하단 부분까지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 3만 원 부근, 3만 원 초반까지는 한번 흔들리는 과정이 준다라면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매수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머리 아프게 오늘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추석을 잘 보내고 난 다음에 머리를 깨끗이 비우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장에 나타나는 변화 체크하면서 대응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저께 강세 이제 상한가 마감했었던 에코마이스터를 한번 보죠. 에코마이스터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일단은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전달됐었던 철도에 관련 뉘앙스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왔던 빠르게 급호전을 보이고 있는 북한과 미국의 다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감 그러면서 볼턴의 경질 모든 조건들이 일단은 경협주 쪽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에코마이스터가 지금 어제 상한가 치고 난 이후에 흔들리는 흐름이 아니라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장에서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을 한번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수는 보류다. 지금 이거 추가 추격 매수 하시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다만 남북 경협주가 다시 랠리 과정을 걸쳐 올라갈 때 어떤 섹터, 남북 경협주 내에서도 어떤 섹터가 대장주로 올라갈 것이냐를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그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야 추석 연휴 지나고 난 이후에 대응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에코마이스터가 강하지만 이 철도주에는 여러 종목군들이 있죠. 대아티아이도 있고요. 어제 다 소개도 시켜드렸지만 대아티아이부터 유신 그리고 동아지질, 현대로템 이 정도 쭉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종목들이고 에코마이스터, 대아티아이, 동아지질, 유신 특히나 이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기관 매수가 포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관 매수가. 근데 동아지질의 차트를 보시면은 다른 남북 경협주들은 이 밑에 지금 쳐져 있거든요. 이 하단부 내지는 여기까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동아지질은 정배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밑에가 200일 이동평균선이고, 그 다음 12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향후에, 이 철도주가 강세를 보일 때, 이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되겠죠. 오늘은 에코마이스터지만, 차후에 트렌드로, 테마 트렌드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동아지질이 선발대로 나서면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 현금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둔 이후에 이 동아지질의 스탠스를 우리가 체크하자. 또 오전에 그런 스탠스가 포착이 되면 제가 동아지질도 또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겁니다. 저는 오늘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아드리면서 다음 주 추석 잘 보내고서 우리가 봐야 하는 섹터들을 한번 흐름을 체크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기관 쪽에서 현대로템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습니다. 현대로템이 지금 바닥고 탈출하면서 어느덧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왔죠. 고점에서 45,500원까지 움직이던 종목이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왔지만 그래도 아마 이런 구간에서 물량 사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버티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애가 타시겠지만 그 희망의 불씨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점, 우리가 맥점을 잡자면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시기에 가장 자기가 조명을 받으면서 문제 해결을 했다라는 뉘앙스를 비치면서 표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연말이고요. 늦어도 내년 초에서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우리가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강단 있게 홀딩을, 그리고 신규 진입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포인트 체크를 하면서 그 흐름을 체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강산 관련주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다들 아시는 종목인데 이 금강산 쪽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진행이 협상이 잘 돼가지고 대북 사업이 진척이 됐을 때 가장 바로 다이렉트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관광산업입니다. 따라서 이 관광산업과 현대엘리베이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현대로템은 주가가 여기 와 있죠. 근데 현대로템은 여기 와 있는데 현대엘리베이터는 이 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보시면서 향후에 경력주들의 트렌드가 돌아섰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한 강세 종목은 이렇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을 어제 기준으로 넘어갔고요. 오늘 상승 나왔다가 음봉 눌리고 있고, 우리들은 추석 이후에 이 눌림목 파동을 잘 기다린다면 충분히 또 수익률 게임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5G는 다르게 보셔도 좋습니다 했었는데, 자,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수익이 잘 나고 있죠. 제가 제안 드리고서 다른 5G가 빠질 때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을 잘 타고 있습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스는 입절가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갭을 메꾸는 수준, 제가 갭을 메꾸는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이 자리가 갭이었죠. 어느덧 갭을 메꾸고 다 올라왔습니다. 저는 일단 추석 전이기 때문에 단타이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고 현금 확보를, 그리고 난 좀 더 끌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절가를 잡으면 되겠죠. 8,800원 입절가, 8,800원 깨지면 미련 없이 차익 실현해서 밑에서 눌림목이 나온다면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으로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G는 저점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나 바이오 쪽은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봤던 종목 헬릭스미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음봉으로 밀어서 조금 겁순나는 자리였지만 보십시오. 바로 대처 올리죠. 역시 이 가이드라인 121선은 깨지 않는 선에서 지지력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바이오는 잘 명심하셔야 되는 게, 바이오를 갖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은 바이오의 모멘텀이 언제 부각이 될 것인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추석이 지나고 난 이후 9월 말로 갈수록 바이오 섹터에 대한 암확해 부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주가를 어떤 희망적인 부분,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이끌 겁니다. 그에 앞서 이미 충분히 가격 조정과 시간정이 들어갔다가 이제 반등 추세대로 넘어가고 있고, 우리를 괴롭혔었던 인보사 사태, 코롱생명과학이죠. 그다음에 신라젠 사태 등 좀 시장 심리를 교란시키고 왜곡시켰던 부분들이 이제 갈라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 보유하신 분들은 강단 있게 홀딩하시고, 이런 누림목 자리 온다라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 대응하셔도 좋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계속 제가 매일같이 체크해두고 있는 종목이죠. HLB입니다. 자, 이 HLB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밀리면 분할 매수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정했던 42,000원의 입절가 터치가 안 되고 있죠. 계속 보유해요. 계속 보유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렇게 눌림목 줄 때 접근하셔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횡보할 수도 있지만 이 횡보 과정 끝자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이 구간을 잘 인내가 된다라면 충분히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추석 이후에 바이오에 대한 심리 업황이 더 호전된다라면 이 120일 이동평균선도 강하게 돌파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내가 갖고 있는 바이오 왜 빨리 안 갈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추석이 끝나고 나면 바이오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바이오 굳이 뭐 핵심 종목 HLB나 헬릭스미스가 아닌 외의 종목군들,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강단 있게 버티시고 홀딩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OLED 쪽이 흔들리죠. 예, 이틀 전에도 제가 여기 입절가 여기 잡아드렸었는데 이 덕산네어룩스가 명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덕산네어룩스에 대한 관점이 별로 없었는데 이 증권사 레포시라든가 목표가 상향 레포시 막 줄비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죠. 언제냐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음봉으로 이렇게 1, 2, 3도 그냥 쭉 빼버리죠. 그리고 21선까지 밀렸는데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너도 나도 좋은 기사와 좋은 레포트로 막 홍보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종목군들을 잠시 보유하시는 게 맞고 여기서 증명이 되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면 익절가 관리를 안 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서 리스크 관리 매도 차익 실현했던 분들은 다시 눌림목이 나오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를 지금 가져가고 계신 게 되겠죠. 자, 20일 이동평균선 찍고 OLED 덕산네어룩스가 바로 치고 갈 수 있을지는 추석 이후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이 밑에 하단선에 갭자리가 보입니다. 이 갭자리를 매꾸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점 매수를 가담하는 것보다는 제가 타이밍 드릴 때 그 타이밍을 보시고 다시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갭을 메꾸는 가격이 19,000원 이하짜리입니다. 19,000원 이하짜리가 온다. 그러면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 그런데 21선 찍었다고 해서 타이밍 잡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일부터 추석입니다. 지금 뭔가를 매매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절대 현금을 유지하시고 모든 승률과 본격적인 추세 게임, 수익률 게임은 추석 이후가 될 겁니다. 추석에 집중하시고요. 건강하게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